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미친 거 아니야 아파트. 뉴욕보다 비싸요. 무슨 공원 앞에 상권이 형성되냐. 나 상권은 막강해졌는데 임대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뭐고. 그래서 이게 네, 그러면 우리 성수동 서울숲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죠. 김동산이 형만의 방식은 아니고요.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워도 이게 정말 부동산을 보는 법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지도 째려보라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도시계획을 짜봐라. 그리고 그거를 숙제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한테 받아라. 그렇게 돼서 합격을 했다, 그 지역이 좋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싼 게 중요하잖아요. 비싼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 확인하고 그래서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이제 성수동이 걸린 거지. 하여튼 시세를 확인하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이제 나만의 매물을 찾고 나만의 매물을 찾았으면 이거를 가치 분석을 별도로 해야죠. 땅이라고 하면 신축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고 뭐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뭐 그런 가치, 그리고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만든 상권은 종로, 일본 놈이 만든 상권은 명동 상권에서 이거를 다 분석해야지 내 동네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한 지역만 분석하면 그것만 보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거의 한 7-80% 다 해놨어요. 제가 잘했죠.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새벽까지 늘 하시는 일들이 이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2년 전에는 밤새 씁니다.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꼭 그때 저거 만든 거예요. 그 과거 뭐 10년씩 데이터를 거슬러 준비해서. 해서. 2년은 아니죠. 오랫동안 했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지도 보고 째려보자. 그러면 성수동 째려보면 이제 동일로 지나가고 있고 차 엄청 막히고 얘 때문에 건대 상권하고 성수동 상권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차폐 역할을 하고 있고 성수동의 특징은 중공업지. 여기에 가상이에 이거 원래 벨라도 아니었어요. 있죠. 거기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초고가 주택, 갤러리아 폴에 뭐 부영까지 합쳐서 들이맞이해서 여기가 이제 고급 주거 타운으로 표현할 거고 여기가 어쨌든 보통 요즘 중공업지 용적률 몇 프로 줘요? 400% 줘요? 예. 기본 400 주는데. 근데 저기는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준다고 하니까 800%. 그러니까 1세대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테헤란노였을 거고 2세대는 판교고 3세대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의 부푼 꿈을 갖고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포 레미콘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여기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상권화 시킨 거죠. 그게 더 대박이 된 거지. 솔직히. 엄청 좋더라고요 저기. 네, 서울수. 그때도 갔을 때 고려한 거죠. 저도 무슨 공원 앞에 상권이 형성되냐. 나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다 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돼. 저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그때 그 용두동 그때 했을 때하고 이게 단독주택이 쭉 모여있는데 2,000원쯤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30평, 40평 되니까 얼마 안 해. 거기를 쭉 스트리트를 사가지고 뭐 우리 이제 이렇게 동호회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양쪽에 이렇게 사면 거기서 청년들이 상권 청년 장사하게 만들면 그게 스트리트니까. 그게 이제 성공했던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양사동 안에 그 저기 뚝섬유원 지역 뒤쪽으로 상권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뭐 맨 처음 우리가 조금 그렇게 건드렸죠.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지식산업사가 이게 2002년도 자료예요. 이때만 해도 65개의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훨씬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뭐 총 근로자 수가 11만 명, 12만 명 되면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 수 비교하면 판교랑 같은 숫자인데 급은 틀리지. 판교가 훨씬 연봉이 세겠죠. 그러지 않나요? 판교가 고액 연봉인 건 맞는데 성수동도 아주 뒤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예전엔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아니고 지산의 종사자들이 많이 깔아줬었어요. 근데
그 지금이 현재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예전에 우리 과거에 직장 근처에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그 다음에 기업체는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와 무신사는 뭘 이렇게 많이 샀대 건물. 나 저거 찾는데 좋은 줄 보통 부자 알았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커먼 건 산 거고 흐리멍텅한 거는 임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왔다. 요즘은 자기의 마케팅이나 어떤 아까 팝업하고 연결해서 건물을 그냥 사버려요. 그러면 건물에 매입했다는 거는 되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물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어요. 압구정을 까먹었다. 2억 5천인지 4억인지 샀다. 모신사가. 그럼 우리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대기업,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야 광고비 할 바에는 이 짓 하면 되지. 뭐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핵심 상권은 서울소상권보다는 성수동이 좋지 않았을까. 그건 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생업도 노리도 했다. 플랫폼이다 자체가. 뭐 이건 뭐 여성 비율이 높다는 거고. 과거에는 식음료 매장에서 코스메틱 매장에서 명품 상권까지 성장을 했다. 이때가 이제 그 동산이형 성수동 더 이상은 고평가다 얘기했었는데 몰랐지. 갑자기 이게 탄생한 거지. 팝업스토어 상권이. 그래서 하루에 50개가 열린대요. 1일 50개. 1일 50개. 뭐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도 어마무시하더구만요. 사람들 오는 거 보면. 10평 일주일 월세가 350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제 학생들한테 시켰거든요. 세상에 없는 월세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야, 대충 평균 잡아도 이게 1년 전 자료였으니까 언제 적혀 있어? 24년도 1월 달이네. 이때만 해도 그래 대충 보수적으로 해도 평당 월세가 150인데 명동이 지금 150 못 받거든요. 근데 명동 땅 가격이 10억인데 얘 지금 2억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땅 가격이. 뭐가 맞는 거냐? 그게 이제 의문을 던졌고 그거의 답을 받으려고 수많은 공부를 하긴 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거. 지금 지도만 째려본 거예요. 정책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IT밸리 여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그러니까 800%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취득세 50% 할인, 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거 어디서 봐야 돼? 네이버 기사, 신문 말도 안 돼. 원문 보시라고. 신문 기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원문 보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게 중요했죠.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청장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안 높여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거에 또 반대급부가 그래서 팝업스토어가 탄생한 것 같아. 상권은 막 강해졌는데 임대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단기 임대였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장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시장은 알아서 흘러간다. 근데 서울시장 왈 여기 이제 때려 부시고 이제 뭐 커튼식 할 때 왈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뭐 다 성공할까? 그리고 이제 좀 쇼킹했던 게 대기업 본사 이마트 본사를 게임 회사가 인수해서 본사가 들어오고 경기장은 여기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기장도 만든다고 하면 더 젊은 사람들이 올 거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철도 지하화 얘기. 이거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2002년도 서울시 연구 자료를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용산은 아예 땅으로 파먹고 지상 공원화 다 만들겠다. 근데 성수동은 요 모습이에요. 성수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연구 자료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야? 하이라인 바꾸지.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도 예측하고는 있어요. 성수동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차피 지금 법까지 제정됐잖아요. 지하화. 그러면 이제 성수동은 뭐 얼마든지 땅으로 팔아서래요. 파서 지하화 시키고 저거를 철거하기는 좀 아깝고 조금 이벤트화 시키면 성수동의 상권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원래는 지구 단위에 다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는 상권화되고 여기만 이제 아파트 들어선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진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이제 건물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 주거용으로 탄생해야 되고. 옳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한테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2000년도에 실거래가잖아요. 그때 90평이 88억 이렇게, 그러니까 평당 1억이었다고요 이때가. 그러면 이게 한 테포 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여기 더하기 10억이 붙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야, 솔직히 뭐냐면 누적보다 비싸요. 원래는 덕계공원은 여기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성수 4구역만 빼고 다 덕겠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저도 이제 두 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면 창문 못 여는 게 제일 불만인데 덕계공원 쌓이게 되면 그게 이슈가 없어지니까 해결되네요. 네, 근데 4구역은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욕 먹겠지만 1, 2, 3구역에서 결정하셔라 하고, 1구역이 79% 숫자 일반 분양 비율인가 봐. 일반 분양 비율. 그러니까 사업성은 2구역이 제일 좋네요. 그 1구역은 초등학교 있고 2구역은 중학교 있고 3구역은 조합장의 리더십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4구역은 방사형이다 보니까 한강 조망권은 좋지만 장점인 거죠 이게? 예, 장점만 얘기한 거예요. 덕계공원은 없다. 성수동이 30평 되면 트리마제급은 될 거 아니에요. 트리마제 뭐 35평짜리는 없지만 38평이긴 하지만 어쨌든 35평이라고 하면 35억, 거기 플러스 10억이니까 40억, 45억에 거래될 건데, 현재 동양 아파트가 매수하는 게 30억이라고 하면 안전마진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250m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63빌딩이더라고요. 63빌딩이 딱 250m더라고요. 그러니까 60층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가. 그러니까 막 40평이 주변에 부재다. 조합원,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조합원님들 웬만하면 저기는 모든 조합원이 30평 이상은 갈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여건이 되신 분은 40평을 신청하셔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자짜라는 거는 관심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는 옛날 시세긴 한데, 이게 이제 메인, 저는 이제 이 선에 걸려야지만 건물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다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1층 월세가 230이었어요. 정상적인 월세.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지. 230일 때 평당 2억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수동은 2층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층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냐고 판단했지만 이제 파버스터가 이거를 다 깨부신 거고, 현재도 이 정상적인 월세가 한 40, 50 한대요. 근데 뭐 시간 지나서는 뭐 성공한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욕 먹었어요. 너무 그렇죠. 비싸게 주고 샀다고. 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고. 매물 찾는 거는 이제 조금 민감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니까 어때요? 네. 원래 알던 방법이지만 그래도 김동산이 형이 해주니까 좀 다른가요? 심플하네요. 심플해.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만들면서 일기 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내 지식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남겨보겠다. 그래서 잘 써먹고 있죠. 돈 주고 사세요. 얼마 만들겠니? 1시간에 5만원이랍니다. 저희 동산형에서 줌 강의 준비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한강뷰와 숲세권 동시 가능한 곳이 우리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핫한 동네였습니다. 마포 이야기나 이런 또 다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나요? 용산 나갔으니까 성수 했잖아. 원래는 할 거예요? 요번에 마포를 PD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지식을 늘라고 하면 또 나도 늙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마포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또 깊게 좀 달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